혹시 법원이나 은행에 서류 낼 일 때문에 골치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? 아마 많으실 거예요. 여러 서류가 있지만 특히 이 부동산 시세 확인서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시세 확인서를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하고 또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법원에서 갑자기 부동산 시세 확인서 하나 떼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럼 머릿속에 딱 뭐가 스쳐 지나가시나요? 아마 열의 아홉은 그거? 그냥 우리 동네 부동산 가서 하나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?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그쵸? 이게 뭐랄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근데요. 바로 이 생각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에이, 서류 한 장인데 뭐 별일 있겠어? 싶으시겠지만요. 바로 그 서류 한 장 때문에 법원에서 이 서류는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내거나 잘 진행되던 절차가 몇 주씩이나 멈춰버리는 경우가 이게 생각보다 정말 흔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우리가 그냥 요즘 시세가 얼마예요 하고 알아보는 거랑 법원이나 은행 같은 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문서는요. 그 법적인 무게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다들 그렇게 하는 공인중개사님의 시세 확인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이 내용을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.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. 공인중개사님의 법적인 역할은 뭐냐면 집을 팔 사람과 살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알선입니다. 말 그대로 다리를 놔주는 역할이죠. 거래를 도와주는 게 핵심 업무이지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입니다 하고 땅땅땅 도장을 찍어서 공적으로 판정하거나 증명하는 건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 범위 밖의 일이라는 거죠. 그럼 도대체 어떤 행동이 위험한 거냐 구체적으로 궁금하시죠? 법원에서 딱 짚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. 첫째, 실제 매매를 위한 게 아닌데 법원에 내야 한다고 하니까 특정 가격을 딱 정해서 문서에 적어주는 거. 둘째, 그냥 요새 이 정도 해요 수준을 넘어서 무슨 전문적인 기법까지 써가면서 가격을 직접 계산해내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 이런 일들을 돈을 받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업무처럼 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? 감정평가는 법적으로 뭘까요? 여기 핵심 단어는 딱 하나, 바로 판정입니다. 부동산의 경제적인 가치를 전문가가 직접 판단해서 가격으로 공식화하는 행위예요. 이건 국가에서 자격을 준 잠정평가사만 할 수 있는 고유한 업무 영역인 거죠. 앞에서 말한 공인중개사님의 알선과는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. 이게 그냥 법 조항이 이렇습니다 하는 지루한 이론 얘기가 아니에요. 실제로 법원에서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명확하게 못을 박은 실제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. 이 사례를 딱 들어보시면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여기 보이는 이 대법원 판결의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정말 중요한데요.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. 그냥 말로 시세 알려주는 걸 넘어서 기관에 제출할 공식 문서에 가격을 딱 정해서 써주는 건 사실상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을 대신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본 거예요. 쉽게 말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전문가의 영역을 침범한 거라고 판단한 거죠. 그리고 이 판결이 그냥 쉽게 뚝딱 나온 게 아니에요. 여기 과정을 한번 보세요. 2017년에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걸로 안 끝나고 2심, 그리고 2019년 대법원까지 가서야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 1심, 2심, 대법원까지 이 긴 과정을 거쳤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. 자, 이제 문제점이 뭔지는 확실하게 알았죠.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런 위험을 싹 피하고 법적인 절차를 아무 문제 없이 착착 진행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공식 해법, 지금부터 제가 그 답을 딱 알려드리겠습니다. 해결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. 가치 판정이 아니라 사실 확인.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예를 들어 이 집은 5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내 의견을 섞어 판정하는 게 아니고요. 대신에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니 바로 옆 동 아파트가 최근 5억 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객관적인 팩트, 즉 사실을 확인해서 증명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.
바로 이 지점에서 행정사라는 전문가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행정사법을 보면요. 행정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이거든요. 말 그대로 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 확인 전문가인 셈이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세 전문가의 역할이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죠? 공인중개사는 거래 알선, 감정평가사는 가치 판정, 그리고 행정사는 사실 증명. 이렇게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법원 같은 곳에 낼 공식적인 서류는 당연히 사실 증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겠죠? 자,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아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이건 어떡하지? 하고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를 뽑아서 남은 궁금증까지 싹 풀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.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속으로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. 아니, 잠깐만. 그럼 내가 부동산 가서 사장님, 이 아파트 요즘 시세 얼마예요? 하고 물어보는 것도 불법이에요? 이렇게 걱정되실 수 있잖아요.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안심하셔도 돼요. 핵심은 뭐냐면요.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세를 물어보고 상담받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법원 같은 곳에 제출할 공식 증명서 형태로 문성을 만들어주는 바로 그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. 이 차이를 아시겠죠? 자,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. 만약에 행정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이런 사실 확인 증명서 같은 서류를 계속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?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죠. 이건 정말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. 행정사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.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행정사 업무를 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고요. 만약 이걸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사안입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. 지금까지의 내용을 싹 정리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부동산 시세 확인서가 필요할 때 어떤 전문가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최종 가이드를 딱 하고 정리해 드릴게요. 오늘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.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. 바로 이겁니다. 법적으로 안전한 시세 확인서의 핵심은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 가치 판정이 절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사실 증명이라는 것. 이 두 가지의 차이,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진짜 실용적인 꿀팁 하나를 더 드릴게요. 가장 좋은 방법은요,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공인중개사 자격도 있고 행정사 자격도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겁니다.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도 속속들이 잘 알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완벽한 사실 확인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이죠. 훨씬 더 신뢰가 가고 전문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의 복잡한 서류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